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의 실패를 흥미로써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결국은 성공의 토대가 된다. 실패를 겪고 물러서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가. 젊은 사람 앞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순간에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 서둘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선악을 불문하고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오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상책이다. 곤란한 문제는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서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나의 고상한 실패가 수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훨씬 낫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해일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으로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나는 당신들에게 성공의 공식을 말해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의 공식은 가르쳐 드릴 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전부 얻었을 때 조심하여라. 살찌는 돼지는 운이 나쁘다. 우리들은 성공에서보다는 실패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야 할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발견을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람이 게으르면 그 머릿속에 악마가 깃드는 법이다. 사람이 열성을 다하면 자연히 용감해지고 애군이 그 옆에 오지 못한다. 열성을 다해서 공부하여라. 그러면 행운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실패란 말은 좋은 말이다. 실패, 다시 말해서 손실이라는 것은 상인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며 언제나 상인을 견제하는 인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치가 있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또 단순한 사람은 배운 사람을 숭배한다. 그러나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학문은 그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진 않는다. 학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지혜다. 배운다는 것은 훌륭한 위인의 업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법이다. 자기 자신의 좁은 테두리 안에 틀어박혀서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이다. 비록 그릇된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겸허한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셋이 함께 걸어갈 때면 나는 반드시 두 사람의 스승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다. 급히 서둘지 말아라. 노래를 배우기 전에 말부터 배워야 한다.
한 걸음에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려고 하지 말아라. 순서를 밟지 않고 급히 서두는 일은 반드시 헛수고로 돌아간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으면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의하게 되어버린다. 대부분의 일에서 성공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를 아는 데 달렸다. 바보는 때때로 어려운 것을 쉽게 생각해서 실패하고, 현명한 자는 때때로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실패한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즉,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곤란한 처지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은 능히 이겨내고 있다는 점이다. 곤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곤란한 장벽 앞에 굴지 않고 힘차게 뚫고 나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천재란 한 덩어리의 대리석이다. 결국 한 덩어리가 대리석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노력이라는 연장을 대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진다. 이것으로 신의 상을 만들든지 물그릇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연장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려거든 어리석은 듯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영리하여야 한다. 인생을 일장춘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체념이다. 대개 이와 같은 생각은 과거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 현재의 자기 위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내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 학대인 셈이다. 적극적인 체념은 언제나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출발점으로 삼는 지혜이다. 추녀 끝에 걸어놓은 풍경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윽한 소리가 난다. 인생도 평온무사하기만 하다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곤란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즐거움도 알게 된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고, 이같이 희노애락이 뒤엉키어 심금에 닿아서 그윽한 인생의 교향악은 연주되는 것이다. 정신은 늘 육체의 욕구를 이겨나가야 한다. 많이 참을수록 그대에게 덕이 있을 것이다. 천재라는 것은 보통 이상의 참을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대 만약 큰일을 하고 싶거든 먼저 그대의 가장 작은 의무부터 실행하여라. 그것이 모든 성공의 첫걸음이다. 만약 그대가 한 가지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7가지의 의무가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쉽게 진행된다. 쉽다고 얕볼 일이 아니며 팔짱을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한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간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불행과 행복의 두 가닥 갈림길이 있다. 우리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는 잡념을 버리고 머릿속을 깨끗하게 해두어야 한다.
오늘 계획한 일들을 잘 하려면 어제 일은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난 방을 청소하듯이 머릿속도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사람은 희망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속는다. 스스로 만든 절망 때문에 두려워한다. 무슨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이다. 희망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굳은 뜻으로 못할 일은 없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명상하고 느끼고 꿈꾸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에 따라 그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난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에 사랑과 신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아직 남이 손대지 않은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기발한 행동, 괴상한 취미나 풍습을 몸에 지녔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무가 클수록 그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에 어떠한 생각 하나가 바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만족하며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이 사랑한 사람이 성공했다. 그대는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가? 그대가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대의 소유물이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그대의 것이 아니다. 비록 좋은 골동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골동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대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 훌륭한 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록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아직 그대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다. 그대의 참된 재산은 손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을 말한다.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맛을 잃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먼저 보듯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여라. 생각은 인생의 소금이다. 사람은 미덕을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단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날이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만다. 허영과 진실은 결코 부부가 될 수 없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라. 진짜 행복은 아주 싼데도 우리는 진짜 행복의 모조품에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른다. 부모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다시 미천을 대주어도 그 미천을 소비하면 또 처음과 같이 되어버린다. 자기 자신 속에 행복의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을 준들 무엇하랴? 그는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니 거듭 물을 주어야 한다. 한 벌의 의복은
일시적인 행복은 될지 모르나 그 의복이 해진 뒤에는 그는 다시 불행한 사람인 것이다. 어느 곳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길이 멀어도 주우러 가면서 제 발 밑에 있는 일거리는 발길로 차버리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눈을 뜨라.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나 떨어져 있다. 기웃거리고 다니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그저 행복할 뿐 행복할 특별한 이유를 갖지 아니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픈 사실을 겪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잠기어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고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의사한테 가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면제라도 먹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해결하여 준 것은 의사도 아니고 수면제도 아니었다. 나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어린 것이 나를 고통에서 구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4살짜리 어린 것은 나의 괴로움도 생각지 않고 하루는 드립다 장난감 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나는 사실 그런 것을 만들 경황이 없었지만 하도 귀찮게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꼭 3시간이 걸렸다. 배를 만들고 나서 보니 배를 만들기에 몰두했던 그 3시간이 몇 달 동안이나 찾아보지 못한 정신의 위안과 평화를 나에게 주었다. 온갖 제한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시계나 활동 영역 혹은 접촉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우리들은 행복하다. 반대로 그것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애태우는 도수가 더해진다. 어떻게 행동할까 망설이지 말아라. 진리의 빛이 그대를 인도하고 있다. 사람은 습관을 존중할 것이로되 그렇다고 습관에 구속되지는 말아라. 가끔 습관은 진리를 짓밟곤 한다. 습관보다는 진리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무에 따라 행동하여라. 왜냐하면 의무를 벗어난 생활 속에는 참된 즐거움도 없기 때문이다.